라붐 시클릿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여러분들은 건강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는 거의 관심이 없죠. 분위기 좋은 식당이나 레스토랑 혹은 입에서 맛있다고 느껴지는 음식만 찾아 먹는 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혀끝에서만 맛있다고 느껴지는 음식만 찾아 먹다간 내 몸은 소리 소문 없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30대 초중반이 되면 서서히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눈치를 채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이 서서히 보내는 이 신호를 단순히 노화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회복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오늘은 소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웬 소금? 우리가 앓고 있는 각종 질병들은 잘못된 식습관, 과식, 혈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발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은 소금의 그 중요한 역할과 제가 직접 소금물을 섭취하면서 나타났던 증상, 그 중에 장점과 단점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는 아주 재밌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내 몸 알아차림에서 똑똑하게 사랑해줄 수 있게 해줄 아주 똑똑한 영상 또 시작하기 전 사랑의 빔타임 잠깐 갖고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매체나 건강 관련 서적에 보면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내 몸을 위해서 물을 정말 열심히 마셔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을 많이 마셔주었나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을 마셔주었나요? 맹물은 맛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캔커피, 이온 음료, 과일 주스, 탄산 음료 이런 음료들을 마셔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들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혈당치를 높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혈당치가 높다는 건 우리 몸의 각 기능이 저하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질병이 생기고 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셔주면 혈액도 깨끗해지고 건강을 유지해주는 아주 좋은 습관이지만 우린 잘못된 방법으로 물이 아닌 당질을 섭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캔커피는 설탕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청량음료는 500에서 800ml 기준, 각설탕을 기준으로 해서 13개에서 많게는 24개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수분 섭취를 위해서 마셔주었던 이 음료들이 수분은커녕 오히려 혈당치를 높임으로써 내 몸을 늙고 병들게 했던 거죠. 이 정도만 들어도 끔찍한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음료들은 이뇨작용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내 몸에 머물고 있던 착한 수분까지 함께 데리고 나갑니다. 이때 우리 몸에선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큰일이죠. 이때 필요한 건 뭐? 맞습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질병, 증상, 그리고 효능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 몸에 소금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끔찍한 증상과 질병 그리고 소금물을 마시면 나타나는 굉장한 효능 이 영상들을 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몸에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몸에 물이 충분했을 때 혈액순환, 해독, 혈액을 맑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영상들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필요한 혈액 속 염분 농도는 0.9예요. 이거는 규칙이에요. 수시로 물을 많이 마셔주고 소금물을 마셔주면 우리 몸에 질 좋은 수분이 충분해집니다. 몸에 소금이 충분하면 건강한 혈액이 충분해지고 피도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미국 국제학술지 식품 생과학저널에서는 소금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며 혈액을 알칼리로 환원시킨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저의 네이버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가 직접 소금물을 마시고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소금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금물을 꾸준히 마시면서 기대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 또한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노폐물 배출도 안 됩니다. 이건 세포 기능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만성 탈수, 가려움증, 천식, 비염 등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관이 있는데요. 가려움증 완화의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저는 고기도 좋아하지 않고 기름에 튀긴 음식도 좋아하지 않고 인스턴트 식품도 좋아하지 않는데요. 피부 가려움증이 있는 거예요. 여름엔 여름대로, 겨울엔 건조하고 또 스타킹을 신게 되니 가려움증이 심해져서 연고를 달고 살아야 했어요. 회사, 집, 가방에 하나씩 연고를 두고 다녀야 할 만큼 정말 심각했어요. 소금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만 사실 꺼려 드시는 분들 많으셨죠? 사실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그랬던 제가 소금물을 마신 체험담 잠깐 들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금물에 대한 영상을 2달 전에 2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올렸는데요. 사실 저는 그 영상을 올리기 4개월 전부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영상이니만큼 책이나 논문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직접 체험한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총 6개월, 이제 7개월 차 소금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먼저 부작용부터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변비가 생겼어요. 저는 원래 변비가 없었거든요. 2달에 한 번 정도 발생했는데요. 그건 역시도 하루 종일 그랬던 게 아니라 1시간에서 3시간 후면 숙변을 보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설사였어요. 이 증상 역시 2~3달에 한 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설사라고 해서 몸이 힘들 정도로 나타났던 게 아니라 갑자기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을 보고 나면 몸이 날아갈 듯이 상쾌했어요. 위와 장벽에 붙어있는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장이 건강해졌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알지 못했던 오래된 만성질환이 치료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 우선 피부톤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또 원고를 오래 쓴다거나 독서를 오래 한다거나 잠에서 바로 깨어났을 때, 잠자리에 들 때, 그럴 때 눈이 자주 뻑뻑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욱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많이 참게 되고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주변에 혹시 말이 거칠거나 폭력적이거나 화를 잘 내거나 예민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소금물이나 조금 짜게 드시는 걸 추천해 주세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성격 개선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겪었던 좋은 점은 이건 소금물의 효능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서 저도 놀랐는데요. 바로 눈썹이 새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눈썹이 많이 빠지니까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눈썹 문신을 많이 하시던데요. 신기하게 눈썹이 새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참고만 해두세요. 소금물은 꼭 따뜻하게 드셔야 되고요. 꾸준히 오래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소금물을 오래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럼 반대로 사회에서 저염식을 하라고 해서 저염식을 하셨어요. 지금 건강하신가요? 저염식을 하셨는데도 지금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새로운 정보를 수용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신 소금물 왜 꼭 먹어야 하는지 굵직한 부분을 간단히 알아보았고 제 경험 또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지난 소금물에 대한 영상 꼭 찾아서 보시고 체크하시고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아직도 라붐시클릿TV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른 영상에서도 즐겁게 노래하는 영상이나 내면아이 상처 치유법, 인간관리 개선법, 부자 마인드에 대한 영상도 많으니까 다른 영상도 보시고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